몰아치는 규제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 떠나가지만 역사는 언제나 대중이 외면한 침묵의 순간에 위대한 기회를 잉태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금융 패권의 지각 변동이 왜 특정 자산의 급격한 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압도적인 논리적 증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거인 중국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결제망 인프라에 무려 28개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역 참여하며 사업 확장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토록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진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이 꽉 쥐고 있는 기존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을 우회하겠다는 강력한 전략적 의도인 것인데요. 달러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무역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이 거대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자산 시장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은 아주 치명적인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 간의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서로 직접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교환해야 하는 통화의 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각국 통화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극도로 높이고 자금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결제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정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동반합니다.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디지털 자산을 매끄럽고 빠르게 연결해 줄 지주 강력한 다리 자산, 즉 브릿지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디지털 위안화, 인프라 구축의 유일한 서방 금융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 바로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인데요. 놀랍게도 스탠더드 차타드는 과거 리플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던 핵심 초기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 기업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일씩 걸리던 기업 간의 국경 송금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킨 성공적인 이력을 지니고 있죠.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 리플의 핵심 파트너가 깊숙이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아무리 널리 퍼뜨리고 싶어도 중국 내부가 아닌 국경 밖의 서방 기업이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스란히 믿고 따를 리는 만무합니다. 자신들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중국의 망에 직접 태우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결국 국제적인 무역 결제가 성립하려면 전 세계 금융망과 매끄럽게 호환되면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서방의 국제 금융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소거법으로 지원나가다 보면 리플이 유일합니다. 리플은 이미 유럽, 싱가포르, 중동, 그리고 미국 내에서까지 정식 송금 라이선스를 차근차근 확보하며 제도권 금융의 신뢰를 완벽하게 입증해 온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플 네트워크와 연결될 이 중국 결제 시장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민간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면서 국가 주도로 통합하고 있는 전체 디지털 결제 자금의 규모는 연간 약 5,400조 위안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10경 원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이 무시무시한 유동성 폭탄이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무역시장으로 뻗어나갈 때 국제 규제를 통과하며 서방 금융망과 연결해줄 유일한 통로가 바로 리플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전율을 선사합니다. 중국 자본이 마음먹고 특정 자산을 움직일 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금시장을 보면 여실히 증명됩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통틀어 시가총액 1등이자 약 4경 7천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금시장을 최근 역사적 최고가로 폭등시킨 주체가 바로 2022년 말부터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은 중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리플의 전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겨우 111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금시장에 비하면 4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호수와 같은 규모이죠. 금시장을 뒤흔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중국의 자본 줄기가 이 작은 리플 시장으로 물밀듯이 유입된다면 가격에 미칠 상승 압박은 상상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폭발의 전조 증상은 이미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 내부의 자금 이동 기록을 통해 명백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유입되는 리플의 물량 지표가 최근 들어 역대급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유입이 바짝 마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산가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거대 고래 투자자들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푼돈을 벌기 위해 물량을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래소 밖에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리플을 출금하여 장기 보관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매도 압력이 완벽하게 사라진 폭발 직전의 전형적인 바닥 다지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중국의 탈달러 패권 움직임과 국제 결제망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대적 흐름 중심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게 될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10경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자금이 유입될 통로를 선점한 상태에서 거대 고래들은 이미 단기 차익 실현을 유보한 채 물량을 꽁꽁 잠그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지루한 가격 횡보로 인해 대중들이 지쳐 떠나갈 때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이 거대한 퍼즐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시장 가치에 비해 미래의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자산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전 세계 금융 패권이 재편되고 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 증명될 때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장호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솔라나 코인 하나가 단 10개월 만에 140배 넘게 뛰었습니다. 2021년 초 100만 원을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1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나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3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UIDL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운용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배당금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고요. JP모건은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야 머니를 출시했는데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바로 쏟아부었어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까지 줄줄이 RWA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는데 이게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토큰화 계획이에요. 실제 건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도 봐드릴게요. 2022년에 약 6조 원이었던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7배가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에서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테마인데요. AI가 이제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팔고 24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가 수천억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이미 발행하고 있어요. 종이 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중국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국가 간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AI가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면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CBDC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돈은 어떤 통로로 지나갈까요?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결제는 어디서 처리될까요? 세 가지 전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통로라는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어딘가로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간에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RWA,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자금의 이동은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10개면 자동차는 각자 다른 길을 달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로가 딱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그 요금소를 가진 사람, 아니 그 요금소 자체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고 CBDC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죠. 또한 RWA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는 것처럼요. 따로따로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I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공부하고 CBDC에 투자하려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 공부하고 RWA에 투자하려고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이걸 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인프라 딱 하나에 올라타는 순간 AI에도 RWA에도 CBDC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가 입점하든 상관없이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AI라는 가게가 잘 되든 CBDC라는 가게가 잘 되든 RWA라는 가게가 잘 되든 그 건물 자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기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아무리 CBDC가 혁신적이어도 아무리 RWA 시장이 커져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프라 하나,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몬도 파이낸스, 폴리메쉬,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쪼개고 XRP로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XRP 레저를 통과하고 또 다른 나라 투자자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해당 국가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관들은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불안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사는 그 돈만 넣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인생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1%만 가까운 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간혹 수익 보시고 손주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고 항상 가고 싶었던 하와이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 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